간밤 증시에서 나왔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핫스탁은 우버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흑자 전환인데 왜 그랬을까요? 투자 이익도 아니고 본업인 차량 공유와 음식 배달이 호조를 보이면서 드디어 순이익을 내면서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급락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을 보면 제 갑이라는 약간은 이제 타이트한 기준을 보면 사상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냈고요. 그러니까요. 또 순현금 흐름도 처음으로 지금 10억 달러를 수준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시장의 판단은 좀 너무 좀 심할 정도로 냉정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당 이익은 18센트,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1센트 손실을 예상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긍정적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매출에서 나왔습니다. 매출이 9억 달러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93억 달러 예상됐는데 1억 달러가 모자랐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92.3억 달러니까 1억 달러 모자란 거에 대한 좀 냉정한 판단. 그리고 이제 성장률이 한 13%, 14% 정도 되는데 성장률이 약간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팬데믹 이후에 크게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약간 둔화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상당히 좀 냉정한 판단이 나왔는데요. 월가의 의견을 좀 확인하고 나서 내일쯤 되면 조금 더 시장의 흐름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3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실적 가이던스도 총 부킹이라든가 조정 후 에비타 같은 것도 기대 이상을 발표했는데 여튼 시장 냉정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버를 이용한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는 1억 3,700만 명이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 12% 늘었고요. 소위 라이드라고 해서 한 번씩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우버 택시 같은 걸 탔을 것도 전년 동기 대비 22%나 늘어났고 여기에는 우버원이라는 소위 멤버십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 오늘 CEO는 이제 리프트는 이제 경쟁 대상조차 아니다. 얘기해서 자신감을 피력했는데 여튼 시장은 좀 냉정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보여드린 그림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영업이익을 처음으로 흑자 달성했다는 거. 그리고 마진율이 10%까지 나왔거든요. 상당히 오늘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야라는 우려감이 좀 지나치게 반영된 하루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출이 조금 낮게 나오긴 했네요. 굳이 그 책을 잡자면 거기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혹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정도로 일단은 이해하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캐터필러입니다. 리쇼어링 최대 수혜주 증명했습니다. 캐터필러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했는데요. 뭐 리쇼어링 인프라 최대 수혜주 당연히 생각은 했는데 그게 맞아 들어간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모두 이제 IT 특히 AI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물론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가 올해 들어서 한 40%라면서 사상치 효과를 가고 있지만 소위 산업재도 한 25% 올라가면서 시장을 빗댔고 그럼요. 이 산업재 섹터 자체도 지금 사상치 효과입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사상치 효과는 몇 개 안 되거든요. 한 2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산업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리쇼이라는 게 분명히 하나 있죠. 외국으로 갔던 리쇼이라는 개념은 다시 오는 거기 때문에 미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해외로 나갔던 것이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다시 올 때 그런 느낌. 그러니까 공장도 새로 지어야죠. 설비 투자도 새로 들어야죠. 공장 자동화도 새로 해야죠. 이런 것들로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리쇼어링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IRA가 걱정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쵸. 공장을 한국에 지어도 되고 한국에 있으면 좋을 거를 미국에 가는 거죠. 뭐 대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갈 때 보면 공장을 새로 짓는 거 아닙니까? 공장을 새로 지르면 뭔가 이렇게 장비도 필요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워낙 광활한 땅 안에 뭐 공장을 짓고 공장을 지면 길도 만들어야죠. 길도 만들어야 되면 전력도 들어와야죠. 수도 다 해야죠.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도 있어야죠. 콘도도 있어야죠. 이 모든 것이 그런 큰 흐름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 많이 했고 특히 지난번에도 하반기보다 본격적으로 AI 외에도 좀 테마를 좀 볼만하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딱 보여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상치를 이런 것들을 많이 넘긴 쉽지 않습니다. 이게 특히 수주 산업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마트에서 딱 사갖고 그냥 지게차를 갖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문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수 맞출 수밖에 없는 건데 주당이 이게 4.5달러가 예상됐는데 5.5달러가 나오면서 이거 뭐 슈퍼 깜짝 실적이 대단한 나왔고요. 거죠. 특히 매출 이렇게 오버되기 쉽지 않습니다. 매출이 165억이 예상됐는데 172억이 되면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를 보면
72%와 22%까지 늘어나면서 상당히 좋게 나갔고요. 이러다 보니 당연히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라든가 마진율 같은 것들이 다 좋아지는 그런 예. 기염을 토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폴춘 500 기준을 보면 68일 뭐 엄청 훌륭한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뭔가 공장 진략하면 중장비 대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나이티드 렌털스가 다시 사상적 효과를 갖고 있고요. 뭔가 이제 기계를 우리를 보면 이제 그 산업용 컴프레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거든 공장에서 인거슬랜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사상 최고 수준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섹터 ETF는 XLI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건데 이런 것도 ETF도 있다라는 정도 역시 사상 효과를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단순히 캐터필러뿐만 아니라 유나이티드 렌털스, 인거솔랜드 그리고 ETF XLI까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스탁은 AMD입니다. 이젠 보여줄 때가 됐죠.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저력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시간의 주가 강세가 나타난 것까지만 확인을 했는데요. 혹시 네네. 뭐 체크할 만한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주당 이익은 조금 생각보다 좀 나왔습니다. 57센트인데 58센트 나왔으니까 거의 예. 뭐 인라인이라고 거의 맞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매출도 53억에서 54억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년 동기 대비 보면 여전히 매출도 줄어들었고요. 이익도 크게 줄어들었고요. 그렇군요. 웬만한 게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분야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분야가 바로 PC거든요. PC는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이죠. PC 분야에서의 OEM 365 시리즈 보면 딱 나왔던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그에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54%나 줄어들고 데이터 센터도 11% 줄어들고 유일하게 좀 늘어난 거가 인베디드라서 자동차용 반도체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났고 하여튼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MD는 결국은 앞으로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죠. 아시다시피 AMD가 기존에 우리 CPU로 보면 인텔밖에 없는 거고 예. GPU 보면 이제 그 엔비디아랑 큰 아성이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자기네들도 끼어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기대감을 많이 있는데요. 이 AMD는 지금 컨퍼런스 콜을 다 상당 부분 진행했는데 리서스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리서스가 이번 분기요, 현재 진행된 분기에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AI 관련된 예. 소위 우리를 보면 수주라고 해야 되나요? 약정이 7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7배. 그러니까 7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약정했으니까 이게 다 매출이 나오고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흔한 얘기하면 약정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보면 인게이지먼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인게이지먼트가 7배가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 관련해서 앞으로 신규 주문도 있을 것이고 예. 기존의 거래처가 더 확장하자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반영을 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시간의 주가는 지금 한 3, 4% 정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걸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AI와 관련해서 숫자가 나오길 기다렸던 건데 이번에 리사수 CEO가 또 얘기를 해줬네요. 자, 그리고 이 외에 또 스타벅스가 실적을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땠나요? 네, 스타벅스는 지금 주가가 재미없습니다. 뭐 지금 강보합에서 약보합에서 조금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주당 이익은 0.96달러, 그러니까 96센트가 예상됐었는데 1달러가 나왔는데 매출이 좀 부족했습니다. 매출이 92.9억 달러가 예상됐었는데 91.7달러로 약간 좀 못 미쳤습니다. 다만 동일 점포 매출이 약간 엇갈렸는데요. 동일 점포 매출은 전체적으로 보면 11%가 늘어날 거로 예상됐는데 지금 10%가 늘어나서 약간 부족했는데 그랬군요. 여기에는 이제 북미가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죠. 그러니까 7%가 늘어났지만 다른 데 비해서는 좀 적었고 북미가 가장 큰 시장인데요. 그나마 지금 중국은 모처럼 한번 보여줬습니다. 중국이 46%가 늘어났기 좋았네요. 때문에 네.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스타벅스가 뭐 엄청난 브랜드지만 스타벅스보다 뭐 새롭게 더 관심을 갖는 그 커피숍이 항상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경쟁사가 있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시장에서 오늘의 결론을 보면 눈높이를 약간 못 맞췄다라는 정도가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스탁 바쁘게 4가지나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인사이트까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의 인사이트는 배당주 지속 관심 필요성, 어떤 배당주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성장 일변도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쵸? 특히 네. 이제 여기에 보면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것들이 있고 특히 이제 지난 7월 한 달만 보면 7월 한 달 보면 러셀 3000에서 우리가 S&P 500만 보지만 좀 중소형주 예를 들어 꿈과 희망이 먹는 적자가 큰 것들은 거기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보면 이제 러셀 3000에 들어가 있는 거. 참고적으로 보면 러셀 3000에 1000은 1등부터 1000등이기 때문에 대기업이고 예. 그다음에 2000이 1000등부터 3000등이거든요. 예.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2000이란 건 1000등부터 3000. 그렇구나. 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 안에 되면 더블난 것도 있고 50% 올라간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적자 회사들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 보면 어제 오늘 보면 다시 주가 오늘 약간 그 쉬었잖아요. 다우지수 제가. 네네. 왜 쉬었냐면 금리가 다시 4%가 맞아요. 넘고 이런 거거든요. 달러 다시 강해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약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물론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찬스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꾸준하게 가지는 않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이 안정적이면서도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배당을 주는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에도 배당 인상을 발표한 기업이 한 10개,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준비해드렸고요. 관련된 거에서 여러분들이 좀 볼만한 주식들, 관심 있는 것만 딱 찍어서 몇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클로락스입니다. 46년 연속 배당을 했고 이번에 1.69%의 배당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허쉬는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지금 올해 들어서 많이 쉬었습니다. 워낙 작년에서 올해 초까지 달렸거든요. 예. 그래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네요. 특히 허쉬 같은 건 지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런 필수 소비재 이런 초콜릿 기호식품들은 달러가 약해지는 거가 상당히 호재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매출 맞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15%의 배당 인상을 했고요. 14년 연속 배당을 인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켈로그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러네요. 거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달러 약해지면 좋아지는 것과 의외로 필수 소비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20년 연속 배당 인상에 지난주에 1.7%의 배당 인상했고요. 맥케스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건 엄청 좋은 회사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대표적인 그 약 있지 않습니까? 네. 약을 이제 유통하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회사라고 저희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건데요. 16년 배당 연속 인상에 이번에 무려 14.8%나 또 배당 인상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랙앤데커는 많은 분들 그 도구 이제 장비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청소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탠리 베커도 블랙앤데커도 무려 56년이나 배당을 인상했습니다. 예. 1.2%의 배당 인상을 했겠고요. 여기에 관련된 ETF로 하신다면 역시 10년 연속 배당 인상은 VIG라든가 노블 25년 이상한 그런 ETF를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성장주 일변도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당주 그리고 배당 ETF, VIG, 노블까지 확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굿모닝 글로벌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